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은 상승률이 조금 나왔네요. 이제 다우가 1.6%, 나스닥 2.3%, S&P가 1.8% 골고루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5,800 종목, 그러니까 한 77%가 올랐고 나머지는 빠졌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여기 딱 그림만 봐도 미국이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어제 뭐 유가도 폭등하면서 그리고 달러도 굉장히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좀 어제 좀 오래간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반등 중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반등 중인 거예요.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나왔다고 해도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반등으로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라고 갖다 붙인 거는 뭐 트럼프 조기 퇴원 기대감 및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그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은 이게 어떤 주식시장에 눌림목을 만들어낸 뭐 그런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을 좀 개파락을 좀 많이 하긴 했죠. 그 트럼프 확진 소식으로 인해서 연휴 기간에 개파락을 좀 많이 하긴 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눌림목으로 작용이 돼서 어쨌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오늘에서야 그게 이제 시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아무튼 뭐 연속적으로 오를지 어쩔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뭐 유가도 많이 오르고 달러도 많이 떨어지고 어제 아주 전형적인 그 위험자산 선호 시장이 나왔죠. 아주 건전한 위험자산 선호 그런 시장이 나온 겁니다. 이슈를 좀 아무튼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선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하고 미국 대선 이슈가 이제 사실상 우리 그 어떤 FOMC 회의 같은 그런 경제적인 통화정책 이슈 말고 지금 가장 큰 이슈라면 경기 부양책하고 미국 대선인데, 경기 부양책 얘기는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알고 있어요. 내용이 액수가 얼마 안 되고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싸워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책은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해서 얘가 나오면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건 이제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뭐 대선 관련된 이슈라면 지금 바이든이 그래도 조금 우세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한다면은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뭐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된 뉴스는 어쨌든 불확실성이라서 주식이 안 좋은 걸로, 경기 부양책은 뭐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좋은 걸로 생각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어쨌든 주식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락 보시는 분들께 제일 좋은 거는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게 빨리 확정이 딱 나가지고 딱 그 아예 이제 재료가 노출돼 버리는 게 가장 좋겠죠. 경기 부양책이 아예 이제 뭐 의회에서 통과가 돼 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이상 어떤 기댈 구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계속 박스권 안에 있어요. 그 S&P 선물, 나스닥 선물인데 박스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어젯밤에 뭐 내가 뭐 방향성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왜냐면은 지금 박스권 한 가운데 와 있고 여기 위쪽까지도 많이 뚫려 있고 아래쪽까지도 많이 뚫려 있고 S&P도 똑같아요. 지금 조금 어젯밤에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S&P가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선이 한 3,420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플러스 0.7%더 올라야 돼.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뭐 2% 올랐지만 여전히 0.7% 가까이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 선을 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뭐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 그 미국이 이 박스를 넘어가야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넘어가야 이걸 안착하고 넘어가야지 뭐 한국도 뭐 어떤 정고점 돌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뭐 더 오를 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거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선 뭐 일단 뭐 뭐라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가 오늘 밤 뭐 파워르장 연설, 그리고 뭐 수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뭐 수요일 날 저녁에 FOMC 의사록 공개, 목요일 날 한국 만기일, 이런 이벤트들이 화, 수, 목에 이렇게 뭐 쭈루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전에 이런 식으로 지수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면, 이벤트가 끝나고 난다면은 이 오히려
지수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지지선, 지지가 아니고 저항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없는 거고요. 뭐 변동성 지수하고 뭐 달러 정도나 좀 살펴볼까요? 달러가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가 어제 많이 빠지면서 위험자산 확 그 랠리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또 달러죠, 그죠? 한동안 시장이 약했던 기간 동안에 달러가 이렇게 상승행자로 올랐었고 다시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오는 사이에 보면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 시장은 달러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 이 뭐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경기 부양책 기대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달러가 또 빠지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달러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지면은 주식 오르는 거고, 달러 오르면은 주식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이제 또 그림이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추세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요 추세선을 장대양봉으로 돌파 안착하고 넘어가면 위쪽으로 안착이긴 한데 분명히 여기쯤에서 한 번쯤 이 지지선을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기도 물론 하지만은 보통 이렇게 돌파하면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은 건전하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어떤 확인 과정도 없이 어떤 그런 확인 과정도 없이 지멋대로 그냥 계속 3거래일 연속으로 더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테스트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지지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아래쪽으로 더 내려올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지지선으로 따지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선이 하나 또 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오늘 밤에 빨리 올라온다면은 다시 이제 시장은 굉장히 약세로도 돌아설 수가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딱 봐도 뭔가 두 개가 선이 모이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위쪽으로 돌파 한착한다면은 그죠? 다시 달러 강세, 주식 약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 이제 장대음봉으로 오늘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뭐 지지력을 테스트하겠죠. 뭐 최소 내려온다면 다시 92대까지 내려와서 깝깝한 박스권 안에 또 갇히게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모습 달러 인덱스 좀 살짝 점검했고요. 변동성 지수 뭐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긴 하는 건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 중요한 자리가 뭐다? 20에서 한 35, 20에서 35, 대략적으로 20, 뭐 요 자리하고 35 이렇게 박스권인데 요 박스권 안에 놀고 있는 건데 가운데 자리에서 지금 붕 떠 있다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째 해서 올라간다면은 이제 이거 위쪽으로 그러면은 큰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재 모양만 좀 점검하고 가시라라는 겁니다. 어제 보시면 1% 상승했죠. 빅스 1% 상승했는데 S&P도 1.8% 상승했다. 그죠? S&P 1.8%, 현물지수 1.8% 상승과 저런 변동성 지수 상승이 동반이 됐다. 얘 좀 또 뭔가 시장이 좀 이상하게 오르고 있구나. 시장이 또 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상승이 좀 과했구나라는 생각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스닥 지수, 나스닥 변동성은 좀 빠지긴 빠졌는데 어쨌든 큰 그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40일, 42자리하고 26일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건데 얘도 어쨌든 중간 자리에서 숫자는 좀 다를 뿐이지 중간 자리에서 지금 개기고 있는 거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두 개의 모양이 어쨌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 보시면은 이 S&P는 1.8% 올랐는데도 변동성 지수 상승하고 나스닥은 2% 넘게 올랐는데도 변동성 지수 빠지는 걸 보면은 나스닥 시장은 기본적으로 2%쯤 움직여도 평상시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나스닥은 한 3% 4% 움직여야 좀 많이 움직였네 싶은 거죠. 그죠? 아무튼 요 정도 움직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뛰었고요. 지금 이런 모습 좀 잘 보긴 잘 봐야겠죠. 크게 뛸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말씀드렸는데 우연찮게 이제 어제 좀 이제 많이 뛴 거네요. 어제 금리가 13% 올랐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0.772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자꾸 이렇게 폭등을 하면 별로 좋지가 않다. 오래간만에 장단기 금리 차나 좀 점검해 볼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것도 장단기 금리차 이거 마이너스로 여기 예전에 한번 갔었다가 코로나 직전에 작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갔었다가 이 역전이 뭐다? 어떤 경기 불황의 신호탄이다. 경기 불황의 신호탄이 쏘아지고 나서 증시 폭락 한번 나오고 나서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 상황이 이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불황의 어떤 바로미터인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7이나 뭐 2.0 부분까지는 가줘야 그때서부터 이제 뭐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찍었다가 0.6대를 마이너스 찍고 0.6대를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는데 별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보면은 항상 불황을 예측해냈고 정확하게 주식 사는 타이밍도 잡아냈던 게 장단기 금리차인데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 예전에는 보통 한 2.5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 가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 폭등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 주식은 마이너스 대에서 팔고 플러스 2대에서 지금까지 주식을 사면은 완벽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제 시동이 걸려서 뭔가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 좀 보시면 되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금리가 폭등하는 것은 결코 시장에 좋지 않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장 넘어와 볼까요? 어제 달러가 어제 달러가 굉장히 약했으니까 뭐 원화는 굉장히 강한 게 맞고요. 정상적인 흐름이고. 그로 인해서 일단 저점을 깼습니다. 또 다시 저점을 깨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뭐, 일단 봐야죠.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아무튼 중요한 건 이슈가 이제 오늘까지는 그게 좀 오를 수 있어요. 오늘까지 뭐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게 지금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 그 말씀드리는 인버스의 어떤 인버스의 지지선들이 지금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장 올랐다고 뭐 주식시장이 갭상승 출발하고 이래버리면은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지선에 지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조금씩 인버스를 매집은 가능한 자리고 뭐 고버스가 됐든 뭐 코스닥 인버스가 됐든 조금씩 뭐 매집은 가능한 자리인 것 같고요. 매집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지선 붕괴시키면은 손절하면 되고 그죠? 지지선까지 가까우니까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한 번쯤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만기일도 껴있고 어쨌든 이번 주 옵션 만기 껴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솔직히 막 장대 양봉을 뽑고 막 그러진 잘 않거든요. 보통 만기가 껴있으면은 윗꼬리 아랫꼬리 장중에 변동성이나 좀 많지 보통 결과적으로 종가는 그냥 시초가 정도에서 도치 형태로 마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만기주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수를 움직이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포지션을 봐도 좀 그렇고 그래서 물론 포지션은 참고만 하는 건데 아무튼 뭐 만기주의 지수가 당장 뭐 폭락하고 이러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들의 포지션이 있고 많이 움직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만기주에 뭔가를 만약에 이런 지지선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인버스들이 만기주의 지지선 지키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인버스가 좀 매집이 들어간다면 뭐 그 다음 주는 좀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얼마 나오는지 보시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사실 실적이 나왔다가 중요한 거지 뭐 나왔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잡아뜨리든지 뭐 그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그러니까 실적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뭐 갭상승 빵 출발하고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비리비리하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일단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올랐다는 거 이미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엔 별로 좋지는 않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여기 한번, 뭐 여기 한번. 삼산 정도가 아니 지금 삼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다중천정형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59,000원, 6만원을 못 넘어가기 시작한 지가 7월 말 지금 한 2달 됐단 말이에요. 2달. 그 이 자리가 그냥
그냥 생짜배기로 두 달이 된 게 아니고 여기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한번 그 2000년 초반에도 못 넘어 2020년 초반에도 여기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다가 밀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넘어왔다. 이거는 좀 사실상 안 넘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6만 원 위쪽으로 안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일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안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만약 실적 발표 나오고 이거 정고점 돌파해서 넘어가려면은 이미 가격대가 한 여기 정도쯤 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정고점 62,000원대 와서 여기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넘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59,000원대에 와 있잖아요. 59,000원대에서 그 실적 발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